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서민 혹은 빈곤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을 받으면 선뜻 나 중산층이야 라고 대답하기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나 정도면 중간은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대다수였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거리로 나가보면 아주 기묘한 풍경이 우리 눈을 사로잡습니다. 번화가 한복판 1,000원짜리 생활용품을 파는 다이소 매장 앞에는 계산을 기다리는 줄이 뱀다리처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물티슈 하나, 건전지 하나도 가성비를 따져가며 사려는 알뜰한 소비자들이죠. 그런데 바로 길 건너편 백화점 명품관 앞을 볼까요? 샤넬 가방 하나에 1,500만 원, 에르메스 버킨백 하나에 2천만 원이 훌쩍 넘는데도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옵니다. 매장이 문을 열기도 전에 달려가는 오플런 행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5,000원짜리 티셔츠와 500만원짜리 코트만 팔리는 세상. 5만원, 10만원짜리 적당한 품질의 옷을 팔던 동네 옷가게나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들은 파리만 날리다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비의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현상을 좀 더 날것의 언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무너진 계층 사다리 앞에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우리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끊어진 허리 사라진 중산층의 비명을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70대 어르신들은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버리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왜 20대 청춘들은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오마카세 예약에는 목숨을 거는지 그 기이하고도 슬픈 아이러니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앰비슈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양면성과 소비자를 합친 신조어인데 쉽게 말해 지독한 짠돌이이면서 동시에 통 큰 손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직장인 후배를 예로 들어보죠. 이 친구 점심시간에는 편의점에서 4,500원짜리 해자 도시락을 먹습니다. 커피도 프랜차이즈 대신 탕비실 믹스커피를 마시거나 저가형 커피를 마시며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통신사 멤버십 할인을 꼼꼼히 챙깁니다. 누가 봐도 알뜰 살림꾼이죠. 그런데 저녁이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친구와 만나 1인당 15만원, 20만원 하는 한우 오마카세 식당에 가서 이게 사는 거지라며 법인카드도 아닌 개인카드를 긁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죠. 이상하지 않나요? 돈이 없으면 안 써야 하고 있으면 써야 하는 게 상식인데 없을 때 극도로 아끼고 있을 때 극도로 쓰는 이 분열적인 소비 행태.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뉴노멀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어설픈 가격대의 물건이 주는 효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10만원짜리 가방을 사면 만원짜리 시장 가방보다는 확실히 튼튼하고 100만원짜리 명품보다는 못해도 적당히 폼이 났습니다.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발 초저가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쏟아내는 물건들을 보면 만원짜리나 5만원짜리나 품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굳이 돈을 더 주고 어중간한 브랜드를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반대로 남들에게 나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 즉 자동차로 치면 하차감을 충족시켜 주려면 이제는 50만원, 100만원 단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예 1,000만원 단위로 넘어가야 저 사람 좀 사는데? 라는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명품은 이제 명품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주 잔인하게 재편되었습니다. 초저가 아니면 초고가. 다이소와 에르메스만 살아남고 그 사이에 있던 수많은 브랜드들, 우리가 가족 외식 장소로 사랑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동네 제과점들은 설 자리를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평균이 사라진 사회, 중간은 죽음인 사회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세대별로 현미경을 들이대 보겠습니다. 먼저 20대, 30대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기성세대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밥 먹듯 해외여행 가고 월급보다 비싼 명품 가방을 척척 산다. 저러니 돈을 못 모으지. 우리 때는 안 입고 안 먹어서 집 샀는데 쟤들은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정말 그럴까요? 우리 청년들이 경제관념이 없어서 사치에 눈이 멀어서 흥청망청 쓰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나 현실을 잘 알아서 너무나 똑똑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29세 직장인 김대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대리 월급 세후 200만원 후반대입니다. 서울에서 자취하며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한 달에 50만원 저축하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이번 휴가 때 300만원을 들여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겨울에는 200만원짜리 명품 패딩을 할부로 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김대리 카드가 감당되겠어? 불안하지 않아?
그랬더니 김 대리가 쓴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제가 지금부터 숨만 쉬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은다고 쳐요.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입니다. 30년을 모으면 3억 6천이죠. 그때 제 나이 60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얼마죠? 10억이 훌쩍 넘잖아요. 제가 평생을 라면만 먹고 돈을 모아도 어차피 제 월급으로는 서울에 내 집 하나 못 사요. 부모님은 사주지도 못하고요. 저의 이번 생은 망했어요. 미래가 없는데 현재라도 즐겨야죠. 그 200만 원짜리 패딩 입고 거울 볼 때, 친구들이 우아해 줄 때, 그때 잠깐이라도 나도 이 사회의 멀쩡한 구성원이구나 하고 느껴요. 그거라도 없으면 저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여러분, 20대의 플렉스는 허세가 아닙니다. 그건 마취제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자산의 벽, 노동소득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자본소득의 격차 앞에서 느끼는 그 절망적인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 놓는 주사입니다. 이걸 시발비용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쓰지 않았을 돈의 신조어입니다. 이들은 소유를 포기한 대신 경험과 순간을 삽니다. 집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 그 대신 손에 잡히는 명품이나 입안에서 녹는 스시 한 점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 이걸 보상 소비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눈에는 철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무너지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겁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그릇을 사며 절약한 돈을 모아 에르메스 립스틱 하나를 사는 그 마음, 나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 외치는 작은 비명으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이번엔 시선을 돌려 70대 어르신들을 보겠습니다. 탑골공원 뒤편이나 재래시장에 가보면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이 콩나물값 500원을 깎으려고 상인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다 쓴 샴푸통에 물을 넣어 흔들어 쓰고 화장실 불 끄는 걸 깜빡하면 큰일 난 것처럼 호통을 치십니다. 젊은 세대는 이걸 보며 답답해합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아파트도 한 채 있고 연금도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세요? 돈 쌓아 짊어지고 저승 갈 것도 아닌데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좀 편하게 사시지. 하지만 70대의 절약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선 공포입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태어나 보릿고개를 겪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주먹으로 경제를 일으키고 IMF를 온몸으로 막아낸 세대입니다. 돈 없으면 죽는다, 아껴야 잘 산다는 생존 본능이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에게 새로운 공포가 덮쳤습니다. 바로 유병장수의 공포입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70세면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가진 건 달랑 집 한 채뿐입니다. 집값이 올랐다지만 팔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팔면 갈 데가 없으니까요. 전형적인 하우스 푸어 현금 흐름이 막힌 상태입니다. 이분들 머릿속에는 늘 시뮬레이션이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을 다 써버렸는데 덜컥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병원비가 수천만 원 나오면 어떡하나?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데 요즘 애들 제 앞가림하기도 힘들어서 헉헉대지 않나. 내가 짐이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아프면 고려장 당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뇌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어도 1,000원짜리 다이소 물건에 집착하고 길가에 떨어진 폐지를 줍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가 무서워서입니다. 이분들의 소비가 멈추면서 내수 시장은 더 얼어붙습니다. 돈이 있는 고령층은 지갑을 닫아버리고 돈을 쓰고 싶은 청년층은 지갑이 비어있는 상황.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내수 침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70대의 근검 절약은 미덕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경제학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이 현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 명품 시장의 폭주를 설명하는 배블런 효과입니다. 샤넬이나 루이비통이 오늘부터 가격을 10% 인상합니다 라고 발표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욕을 하면서 안 사야 정상인데 오히려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가는 오플런 행렬이 더 길어집니다. 왜일까요? 비싸야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못 사는 물건이라는 그 배타적인 희소성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합니다. 가격 자체가 품질의 보증수표가 되고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성적표가 되는 거죠. 특히 한국은 이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가격 상승이 되고 처음부터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파노플리 효과가 더해집니다. 파노플리는 프랑스어로 세트나 집합을 뜻하는데 내가 특정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상류층 집단에 소속된 것 같은 환상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내가 재벌은 아니지만 재벌이 드는 가방을 들면 잠시나마 그들과 같은 레벨이 된 것 같은 심리적 만족감, 동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이 욕구는 더 강렬해졌습니다.
내가 현실의 소득이나 자산으로는 하류층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소비하는 순간만큼은 상류층 흉내를 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브랜드는 다 죽고 확실하게 계급을 보여주는 명품만 살아남는 겁니다. 반대로 생필품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집니다. 내 자존심과 상관없는 휴지, 세제, 양말 같은 건 다이소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곳에서 최저가로 삽니다. 여기서는 100원이라도 더 비싸면 가차없이 외면합니다. 자아 실현은 명품관에서, 생존은 다이소에서. 소비 자아가 두 개로 완벽하게 쪼개진 겁니다. 이런 현상 우리보다 먼저 겪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의 다이소 같은 곳인 백앤쇼비 골목마다 우후죽순 생겨났고 동시에 루이비통 매출은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클로 같은 저가 의류가 국민 교복이 되었죠.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는 이를 M자형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중산층이 산처럼 솟아있는 종 모양의 사회가 무너지고 양극단만 솟은 M자 모양의 사회가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 이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아니 훨씬 더 빠르고 극적인 속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은 그래도 소확행인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며 욕망을 줄이는 사토리라 불리우는 득도 세대가 등장했지만 한국은 플렉스라며 욕망을 분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면, 문화가 강하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양극화 소비는 일본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역설적으로 훨씬 더 비극적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명품을 두르고 호텔 뷔페 사진을 올리지만 속은 텅 빈 빚잔치인 카푸어 하우스푸어인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세계적인 명품 그룹 LVMH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랬다죠. 한국은 정말 놀라운 시장이다. 1인당 명품 소비액이 세계 1위다. 그가 웃으며 한 이 말이 저는 왜 그렇게 씁쓸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경제력이 1위여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불안과 결핍 그리고 인정욕구가 세계 1위라는 뜻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가 너무 어두웠나요?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이소와 에르메스만 살아남는 이 극단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쿨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중산층 기준은 끝났다. 옛날처럼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아야지라는 그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무리해서 골프 치고 비싼 텐트 사서 캠핑도 하고 남들 사니까 나도 빚내서 명품 하나쯤 사는 것. 이거야말로 가난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평균은 없습니다. 나의 형편과 가치관에 맞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남의 시선에 내 지갑을 맡기지 마세요. 둘째, 과시가 아닌 가치에 투자해야 합니다. 20대 여러분, 명품 가방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건 딱 일주일, 길어야 한 달입니다. 그 뒤엔 카드값의 압박만 남습니다. 진짜 플렉스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돈을 쓰는 겁니다.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어 내공을 쌓는 것. 시간이 지나면 낡아버리는 소비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생산재로서의 나에게 투자하세요. 그게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셋째, 70대 어르신들 이제 조금은 쓰셔도 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통장에 돈 몇 푼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1,000원 아끼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녀오세요. 그게 결국은 자식들 짐을 덜어주는 길이고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을 뚫어주는 애국입니다. 그러니 모아둔 돈은 적당히 쓰셔야 돕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설픈 중가 전략으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이소처럼 미친 가성비와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에르메스처럼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스토리와 품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적당히 좋은 물건을 적당한 가격에 판다는 아니한 생각은 지금의 똑똑하고 냉정한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을 겁니다. 확실한 색깔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이소와 에르메스라는 두 개의 상징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봤습니다. 소비는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자 투표용지입니다. 혹시 지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무의미하게 카드를 긁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오늘의 소소한 행복까지 너무 가혹하게 억누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양극단의 소비 전쟁터에서 중심을 잡는 일, 그것은 내 욕망의 주인이 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이소를 가든 에르메스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의 강요 혹은 막연한 공포심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의 필요와 행복을 위한 주체적인 선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허리가 사라진 모래시계형 사회에서도 여러분 삶의 중심,
마음의 허리는 단단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계부나 카드 내역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그 숫자들 사이에 숨어있는 내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 지금 진짜 행복한 거니? 이 소비가 나를 나답게 만들고 있니? 하고 말이죠. 부디 부와 내동하지 않는 현명한 소비로 당장 집을 사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지갑에 여유가 있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